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뭐 지금 최근 들어서 유튜브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갈림길이 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 어쩌면 뭐 지금부터도 뭐 조금 시작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요 정도 움직임 갖고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자, 뭐 한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 정도 그 정도의 시장은 어느 정도 힌트를 줄 것 같아요. 자, 좀 위쪽이었으면 저도 되게 바라는 게 좀 위쪽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위쪽이 아닐 수도 있고 조정 쪽으로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고 조정받는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분명히 해둡니다. 그건 아니고, 근데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자일까요? 계좌에 어느 정도 현금은 있어야 됩니다. 자, 위쪽으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우리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좀 조정적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뭐 계좌에 현금 갖고 있는 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괜히 뭐 현금 갖고 있으면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뭐 계좌에 1억이 있으면 1억을 주식을 꽉꽉 채워 다 채워 넣어야 좀 직성이 풀리고 좀 뭔가 좀 뿌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거 시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가장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극복한 소수의 투자자, 그런 투자자들만 시장에서 꾸준하게 큰 돈을 계속해서 버는 거예요. 자, 주식 뭐 조금 팔아놓고 난 다음에 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종목 매수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현금 있으면 이 주식이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사는 거지. 뭐 주식 안 팔아서 못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뭐 상한가 들어가서 저 매도 잔량이 없으면 저 못 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그런 거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그런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안정적인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필수적인 사안이니까 자, 이 주식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도 벌고 내일도 벌고 어제도 벌었고 그저께도 벌었고 모레도 벌고 일주일 뒤에도 벌고 한 달 뒤에도 벌고 1년 뒤에도 벌고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식시장이. 자, 어느 정도 올라왔다면 저 정도 있기 마련이고, 자, 그게 시장의 움직임이고, 역사고, 곧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은 벌고 이게 아니라요. 벌고 지키고 벌고 지키고 벌고 지키고. 자, 지킨다는 게 꼭 뭐 안 깨진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장이 뭐 안 좋으면 조금 뭐 손실이 날 수도 있죠. 날 수도 있지만 이익이 날 때 그 손실 났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지질 말아야 돼요. 제가 제 영상 중에 손실 나는 이유, 어마무시한 복리 효과, 뭐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왜 손실이 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올 거예요. 자, 간단하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10,000원짜리 주식을 사서 저 50%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15,000원이죠. 거기서 50%가 깨지면 7,5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000원짜리 주식을 사서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50%가 깨지면 5,000원이죠. 거기서 50%를 먹으면 마찬가지 7,500원 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증권 거래소가 있죠. 증권 거래 수수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벌고 깨지고 똑같은 비율로 하면 계좌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구조예요.
자, 그래서 벌고 지키고 깨지더라도 최소한으로 깨지고 벌 때는 그 깨진 것보다 훨씬 더 벌고 이런 형태가 돼야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면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 되는 게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극복한 극소수의 투자자들 그런 사람들만 주식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계속 부를 키워 나가는 겁니다. 자, 괜히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하여튼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친구들이나 조금 답답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항상 그리고 또 최악의 경우에도 뭐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은 저 여윳돈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형태의 돈이었던 간에 자,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신용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자, 그래서 우리 뭐 구독자님들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님들은 좀 더 현명한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약간 잔소리 비슷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시장이 갈림길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뭐 좀 그 현금 비중을 좀 높여 놓으시고 시장을 좀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글로벌 증시 동향 뭐 살펴보기 전에 주요 뉴스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도 뉴스가 좀 있었죠. 자, 뭐 미국의 피터 나바로가 뭐 그 코셈 난 사람 있잖아요. 예, 코셈 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중국이 미국에 큰 피해를 줬다. 뭐 손해배상 책임을 물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중국의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저금리로 인해서 지금 대출이 편안한 상태다. 돈 빌려갖고 막 쓰란 얘기죠. 자, 그리고 경제 부양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할 것이다. 뭐,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금리가 저금리 상태에서 아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서 이런 것들을 뭐, 인프라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자, 그런 환경 자체는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연설을 좀 했어요. 자, 근데 요거는 미국 시장 장 끝나고 연설을 했죠. 자, 근데 또 뭘 봤는지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백신 기술을 해킹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킹 시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켜보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글쎄 뭐 전혀 사실무근 같지는 않고 또 이거를 해킹을 하려고 했다. 자, 뭐 어느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 그렇게 좋은 그런 영향을 주진 않겠죠. 자,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 중국 쪽이 마음에 안 들어서 무역 합의 재개하는 거에 찬성을 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그 미국 시장 장 끝나고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좀 부담 요인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우디가 뭐 다른 얼마 전에 감산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행 촉구를 하기 위해서 6월부터 100만 배럴을 추가로 감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뉴스들 조금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동향 움직인 것들 요것들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중국 시장은 0.02%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홍콩은 좋았어요. 홍콩은 약 1.53%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만도 괜찮았죠. 대만 쪽도 1.0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우리나라는 조금 아침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올라서 시작해서 조금 밀린 그런 형태로 마감이 됐죠.
코스피가 0.54% 마이너스, 코스닥이 0.4% 플러스로 마감됐고요. 자, 미국 시장 보시게 되면 뭐 3대 지수가 조금 혼조권이었습니다. 근데 자, 움직임 모습만 보면 그렇게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어요. 자, 아시아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저 이태원 클럽에 간 그 젊은 친구들 얘기죠. 아니 뭐 젊은 친구들이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 놀러 좀 가는 거 그 젊은 친구들의 특권 아니겠어요? 저도 20대 때 뭐 그런 나이 때 놀러 많이 다녔으니까요. 자, 근데 요런 것들이 좀 뭐랄까 그 사회적으로 조금 민감한 시기죠. 그런 때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주면 고맙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방역 당국이 뭐 안 부를 테니까 일단 와서 그냥 간 사람들 뭐 검사 받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거기 조금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좀 확산이 되면서 이런 우려감이 좀 있었어요. 미국 시장에도 야, 코로나 저거 장난 아니네, 한국 보니까 뭐 잠깐 풀었더니 또 늘어나네. 자, 이런 우려감이 좀 있어서 좀 많이 하락 출발했었습니다. 많이 하락 출발했었는데 뭐 장중에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어요. 자, 다우가 0.45% 정도 하락 마감, S&P 500이 0.02% 정도 상승 마감. 역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이 가장 좋았죠. 0.78%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07%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움직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락 출발했죠.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서 하락 출발한 상태에서 계속 뭐 장중 계속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이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그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죠. 자, 그랬다가 막판에 뭐 조금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크게 무리 없이 괜찮은 모습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뭐 다우 지수는 지금 10분봉 자체가 HTS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나스닥 1봉을 한번 볼게요. 자, 뭐 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크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62평선 자체도 좀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네요. 자, 그래서 이 뭐 저 코로나에 대한 그런 것들만 조금 좀 없어진다라면, 자, 굉장히 정말 좋은 그런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자, 일단 뭐 저 해외 시장 움직임 조금 살펴봤고요. 국내 증시 수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난 금요일은 좀 좋았어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수급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어제는 또다시 수급이 조금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개인 투자자들이 5,112억 정도 순 매수를 냈고, 외국인이 1,746억, 기관이 3,631억 정도를 순 매도했고요. 자, 연기금에서 매도를 좀 했어요. 연기금에서 733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뭐 마찬가지 수급이에요. 개인이 1496억 순매수, 외국인이 1080억 순매도, 기관이 253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뭐 이쪽에서는 조금 95억 정도 샀는데 이건 특별한 의미는 없는 수급이죠. 선물 시장에서도 자, 어떤 투자 주체별로 뭐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이런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모습에 따라서 조금 틀려져요. 자, 외국인들 수급만 간략하게 좀 짚어보더라도 자,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자,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했다가 뭐 조금 수익 나거나 아니다 싶으면 그냥 치고 나오고 짧게 짧게 매매한다라는 거, 그거를 알 수 있겠죠. 뭐 선물 시장에서는 특별한 방향성은 없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조금 알 수 있었어요. 시장이 아침에 어떤 현상이 나왔었냐면요, 이 선물 시장이 조금 최근 들어서 이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차
원래 선물이 비싼 게 정상이죠. 근데 이 가격차가 상당히 좀 좁혀들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든 그런 시장이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이 조금 낙폭이 커지면서 현물 시장보다 아침에는 상승폭이 좀 작았고, 그러면서 조금 떨어지면서 이 가격 차이를 또 좀 벌려놓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선물이 비싼 게 정상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뒤집어질 뻔 하다가 지난주에요.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재차 선물 가격이 훨씬 더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자, 옵션 시장 보겠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콜풋, 양매도, 자, 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약간 양매수인데 어떤 의미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근데 뭐 이번물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옵션 시장에서 싸움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내일은, 수요일이네요. 내일은 수요일이니까 모레가 만기네요. 자, 뭐 내일은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만기 전에 좀 짚어보는 게 좋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일단 흐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잠깐 아침에 상승 출발했었죠. 뭐 저 지난 주말에 끝난 미국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자, 그랬다가 그냥 두들겨 패는 모습이었어요. 그랬다가 반등 시도를 했지만 이 뭐 아침에 고점 이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재차 밀려서 장 끝날 때까지 좀 이렇게 밀리는, 조금 뭐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재미없고 기분 나쁜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뭐 시장은 조금 좀 고점에서 부담감들 뭐 이런 거를 조금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1950포인트 이 고점을 좀 시원하게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일봉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지금 줄다리기 중이에요. 62평선 자체는 파란 선이죠.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22평선 자체는 윗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지금은 싸우는 구간이죠.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는 구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위쪽으로 탄력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 그 정도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22평선 자체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그걸 깨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뭐 좀 이렇게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후반 정도가 되면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22평선 자체가 돌아 나오는 구간이 얼마 안 있으면 나옵니다. 이쯤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요게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시장은 상당히 좀 괜찮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22평선 자체가 잘못하면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예요. 자,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시장을 조금 좀 그렇게 편안하게 볼 수만은 없을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지금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결과는 틀려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좌에 어느 정도 현금 비중 어느 정도 계좌에 갖고 가시면서, 자, 여기서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좀 하락하지 않고 또 재차 위쪽으로 이렇게 힘을 내준다라면 현금 갖고 있으면 더 좋은 종목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근데 만약에 주식을 100%다 들고 있다라면 이게 꺾여 내려가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우리는 여기서 당했던 것처럼 그냥 엄청나게 힘들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뭐 이런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지만, 자, 그래도 뭐 일단은 긴 미래를 보는 것보다 뭐 조금 좀 요렇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때그때 시장에 맞춰서 조금 적응해 나가는 그런 투자자가 되셔야죠. 자, 그래서 뭐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계좌에 어느 정도 현금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요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돈을 잃는, 시장에서 돈을 잃는 95%의 투자자들 그 편에 서서는 안 되겠죠. 그 반대편에 돈을 버는 투자자에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때그때 좀 현금 비중도 조절을 할 줄 알고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